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예.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체크 포인트부터 알아봅니다. 요즘 들어서 신재 사용 에너지 얘기해본 지 좀 오래됐는데 오랜만에 태양광입니다. 미국 태양광 시장이 10년 만에 5배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미국은 워낙에 태양광 쪽을 강조하고 있기도 하잖아요. 실제로 좀 어떤 상황인가요? 강조는 하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제 각 나라의 이제 평균적인 태양광 발전량에 비하면은 미국이 지금 평균치에 좀 못 미치고 있어요. 그래요? 예, 작년에 이제 미국 전력 시장에서 태양광 발전 비중이 약 5%에 불과하거든요. 지금 미국의 탈탄소화 목표가 예정대로 진행이 된다면은 10년 동안 향후에 좀 급성장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급성장하는 시장에 비해서 미국의 이제 폴리실리콘, 웨이퍼, 셀 등 생산 능력은 상당히 부족하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우리 기업의 제품 경쟁력 여하에 따라서 성장 기회는 충분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진출을 하면은 우리나라 기업은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것이다. 좀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관련 기업들 보시면은 OCI 홀딩스, 그다음에 하나솔루션, 대명에너지 등 태양광 업체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먼저 OCI 홀딩스 차트 먼저 보시면은 최근에 좀 반등을 하고 있어요. 네. 반등하고 있고, 아무래도 태양광 시장이 향후에는 계속적으로 좋을 것이 예상되는 만큼 수혜는 예상되고, 최근에 이제 고유가가 계속되면서 이쪽으로도 향후에 태양광 시장은 더 좀 부각이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좀 더 추가 상승 여력이 좀 있다고는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솔루션 보시면은 주가가 바닥이 어디인지 모르는 만큼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미국의 현지 법인 하나큐셀도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팔로를 모색하고 앞으로 진출을 한다면은 역시 하나솔루션도 수혜가 예상된다라고 보고 있고, 대명에너지는 최근에 한 열흘간의 주가가 한 20% 정도 급락을 했는데 많이 빠진 만큼 일단은 가격 메리트는 있어 보이는데, 하락에는 좀 브레이크가 걸린 다음에 한번 들어가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관심권 내에는 두고 지금 당장 적극적으로 들어가자 이런 말씀은 아니신 거죠? 일단은 하나솔루션하고 대명에너지는 좀 그렇고요. OCI 홀딩스는 단기적으로 좀 모멘텀이 좀 있을 것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태양광 내에서도 좀 옥석 가리기는 해드렸습니다. 미국의 시장에서 또 태양광과 관련해서 계속 설치라든지 투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종목 알아봤습니다. 다음 두 번째 체크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유가 참 걱정입니다. 요즘 들어서 이제 운전하시는 분들 기름 넣으실 때 무섭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고공행진을 펼치고 있는데요. 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또 이런 유가의 상승세, 여기에다가 원달러 환율도 1340원 선 부근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 좀 고환율, 고유가 상황이 꽤나 장기간 이어질 수 있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비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장 전체적으로 지금 매크로적인 환경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죠. 시장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고, 거래량, 거래대금 모두 다 큰 폭으로 좀 감소하고 있어가지고 시장에 반등도 그렇게 강하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추석 연휴도 있어가지고 더 이번 주는 더 관망세가 좀 더 짙어질 것으로는 보고 있는데요. 그런 만큼 개별적으로 유가나 환율 수혜주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유가 차트 한번 보시면요. WTI 기준인데 지금 브렌트유는 95달러가 넘어섰고, 지금 WTI 같은 경우에는 또 최근에 92달러까지 갔다가 소폭 조정 보이고 있는데요. 90달러로 지난주 금요일 날에는 마감을 했습니다. 아직 상승 추세가 꺾이지는 않은 것으로는 보고 있어요. 좀 더 유가가 좀 더 상승할 것으로는 보고는 있는데요. 일단 유가가 상승을 하면은 국내 기업, 정유 관련 기업들 같은 경우는 수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최근에 정제 마진이 상당폭 개선되는 흐름을 좀 보이고 있어가지고 국내 기업들, 정유 기업들 같은 경우는 3분기 실적, 4분기 실적 좀 낙관해도 괜찮다.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환율 차트도 한번 잠시 볼게요. 시장에 지금 주식시장 불확실하면서 미국이 이제 고금리가 앞으로 상당 기간 또 계속될 것이라는 파월의 발언에
의해서 우리나라랑 지금 미국하고 이제 금리 차가 지금 2%거든요. 우리나라 3.5%, 미국은 상단이 5.5%인데 네. 뭐 미국은 뭐 한두 차례 더 금리 올릴 것으로 보고 있고 우리나라는 올릴지 안 올릴지 모르겠어요. 뭐 많이 올리면 뭐 한 차례 정도 올릴 것으로는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는데 그렇게 본다면은 금리 차가 뭐 2%, 2.25% 계속적으로 좀 갭이 좀 벌어져 있는 상황인 만큼 환율의 불안정성을 좀 더 지속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1343원이 상당히 지금 막혀 있는데 하지만 뭐 오늘 소폭 조정을 보이더라도 아니면 오늘 조금 상승할 수는 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1343원이 돌파가 되면 좀 더 상승이 나올 것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환율 같은 경우에도 차트가 좀 위로 우상향 할 것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나라 환율 수혜주 개별 기업들의 좀 주식 투자의 관점도 좀 괜찮다고 보고 있고요. 먼저 정유 관련주 보시면 뭐 대표적으로 S-오일 보셔야 되는데 네. S-오일 최근에 뭐 조정을 받아가지고 지금 들어가기에는 또 괜찮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당도 뭐 아주 고배당까지는 아니지만 뭐 배당 관련주로도 투자도 괜찮다라고는 보고 있고 그다음에 GS도 같이 좀 보시면은 GS 차트도 괜찮죠. 뭐 지금 21선에서 지지받고 있고 그다음에 환율 관련 수혜주 유가 관련 수혜주 좀 더 보시면은 조선주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유가 강세인 만큼 조선 수주가 좀 더 늘어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 삼성중공업 차트 보시면은 최근에 주가 빠졌다가 금요일 날에 좀 밑꼬리가 좀 달렸습니다. 일단은 그렇고 그다음에 뭐 한국조선해양도 보시면 그렇고 현대중공업도 다 차트는 좀 비슷합니다. 유가 강세 수혜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환율 관련해서는 뭐 한세실업, 영업무역 이 정도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환율이 뭐 강세인 만큼 주식도 지금 소폭 조정을 보이는데 다시 좀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연말에 미국의 뭐 수출이 조금 더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재고 부분 채워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영업무역 같은 경우에도 한세실업 영업무역 같이 관심권에 둬보자. 다만 이제 자동차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네. 환율 관련 수혜주로 과거에는 좀 분류가 됐는데 지금은 이제 유가까지 상승하면서 아무래도 내연기관차가 전기차보다는 조금 더 비중이 아직 상당히 많잖아요. 그러면은 뭐 거기서는 상세가 될 수 있다. 좀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고환율에 고유가에 고금리까지 3고가 지속된다면은 이제 우리나라 경제도 뭐 L자형 침체에 접어든다 이런 얘기들 좀 있던데 그렇다면 시장 전체적으로는 보수적으로 보고 지금 말씀해주신 일부 수혜주들만 핀셋으로 투자를 하는 그런 전략을 그렇죠. 구사하고 계신 시장 거죠? 전체적으로는 여전히 그냥 보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L자형 침체야 뭐 지금 현재 뭐 계속 진행형이라고 보고 있어요. 저성장이.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 목표가 3%인데 그거 훨씬 못 미치고 1% 중반 정도, 후반 정도 분기마다 성장률이 나오고 있는 만큼 성장률은 당분간 계속적으로 뭐 별로 안 좋다. 수출도 부진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장 전반적으로는 다소 좀 눌려있는 그런 상황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봤습니다. 고유가 그리고 고환율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종목은 상대적으로는 좀 나을 수 있다.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네요. 다음은 추천주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종목 보면 좋을까요? 네, 메리츠 금융지주입니다. 네. 고배당 관련주이기도 하고 최근에 주가가 뭐 시장의 조정과는 반대로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증권하고 화재 쪽에 지주사가 편입되면서 자본의 효율적 분배가 지금 전망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주 환원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2,4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자기네들이 이제 순이익의 50%를 자사주 매입과 소각, 그 다음에 배당에 투입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런 쪽에 기대를 걸어볼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증권하고 손보사가 호실적을 지속하면서 연결 실적이 계속 잘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차트 보시면은 금요일 날에 강하게 상승했는데요. 최근에 이제 부동산 PF가 약간 문제가 되고 있는데 자기네들은 일단 이상이 없다고 밝힌 만큼 뭐 일단 믿어는 보겠습니다. 일단 그리고 모멘텀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서부터 접근하시고 목표가는 66,000원.
손절가는 49,4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선진화된 주식시장에 적합한 종목이다라는 생각을 여러 번 하게 합니다. 메리츠 금융지주. 앞서서도 앞다퉈 이렇게 기업들이 쪼개기 상장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좀 낳았었는데요. 오히려 메리츠 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상장돼 있는 이 자회사들을 흡수 합병을 해가면서 또 주주들의 이익을 계속해서 챙겨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장 보합권에서 출발 대기하고 있고요.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에 6% 정도의 강한 상승 움직임을 나타냈습니다. 57,400원에서 출발 대기하고 있고 목표 주가는 66,000원, 손절 라인은 49,400원 설정됐습니다. 추천주 오늘의 체크포인트 알아봤습니다.